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노래방과 주점, 음식점 등을 연결고리로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5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까지 나왔고 부천 돌잔치 뷔페에서 감염된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이제 그 잠복기 2주가 모두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차 감염이라고 하죠. 4차, 5차 감염 의심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실제로 5차 감염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케이스는 6차 감염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선 하나는 이제 차수가 5차, 6차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하고요. 또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은밀하게, 폭발적인 양상은 아닙니다만은 은밀하게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 또 이태원발 감염이 전국적이기는 하지만은 수도권에서 좀 더 빈발하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 또 학생들이 일단 등교 개학을 고3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등교 개학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등교 개학이 될 경우에는 학교를 통한 감염 우려 확산이 지역 사회로 전파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4차 감염 사례의 경우에는 이 택시기사가 부업으로 돌잔치에 사진사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이 당시 돌잔치에 참석했던 가족들이 모두 감염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도 사실 돌잔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돌잔치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잔치는 뭐 이제 가족의 중요 행사니까 아마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은밀하게 지역 사회에서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이런 돌잔치는 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돌잔치를 하는 곳이 다중이용 시설이고 또 밀폐된 공간인데다가 다른 여러 이제 하객들이 만약에 오시게 될 경우에는 그중에 감염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행사를 하는 동안에 마스크를 끼면서 돌잔치를 하기는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찍는 등 이런 걸 할 때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돌잔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족끼리 소규모로 다중이용 시설이라기보다는 집에서 조촐하게 하시는 그런 형태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대구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N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한 번 더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대유행은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은 다시 2차 유행이 올 거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하는데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현재 기후 변화에 따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2차 유행이라고 하는 게 꼭 가을이나 겨울에 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파가 용이한 환경만 주어지게 되면은 여름에라도 폭발적인 양상은 있을 수 있고 또는 가을이 되기 전에도 얼마든지 집단 시설이나 다중이용 시설 또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몇 명의 감염자가 그곳에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전형적인 게 이태원발 그런 클럽에서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환경만 조성된다고 하면 꼭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2차 감염은 있을 수 있고 또 사그러드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재확산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보시면 이 이태원 클럽발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좀 유형이 다르다고 합니다. S형, V형, G형이 있는데 이 중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한 G형이라고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 결국 해외 유입 그 진원지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그 위험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SVG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 ABC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S를 A, V를 B 또는 이제 G를 C형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S형, 그러니까 A형은 초기 우한에서 유행하던 형이고 그건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또 B형은 아시아 지역에 주로 유행했는데 이것은 신천지 대구교회나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발견된 그런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C형이라고 하는 이제 G형이라고 이번에 이태원 클럽 초기 확진자들에게서 분리된 것인데요. 이거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행한 거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방역 당국의 일부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태원은 네.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은 해외에서 유입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확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G형은 이태원에서도 발견이 됐지만 경북 예천에서도 발견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분들에 의해서 이태원을 통해서 확산되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결론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냐면은 네. 이미 우리나라에 은밀하게 G형이 또는 같은 계열인 C형이 있었을 수 있고 그것이 이태원이라고 하는 특정 환경을 만들어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마치 외국 분들이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확산을 시켰을 거다. 그리고 이태원은 우리나라에는 없었지만은 이태원에서 이 C형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점, 경북 예천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은 이미 우리나라 지역 어딘가에 우리 당국은 모르고 있었지만은 A, B, C형이 다 존재했었고 네. 특히 이 C형이 이태원 클럽이라고 하는 특정 환경을 만나서 좀 더 전파가 유리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서 순간적으로 전파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WHO가 이 S형, V형, G형으로 구분을 해서 방역 당국이 그거를 적용을 해서 분류를 해봤더니 이번 이태원 클럽발 감염은 G형이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SVG형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병원성이나 전파력의 차이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좀 변이성이 있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제 SVG 네. 또는 ABC로 나눈 이유는 변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것이거든요. 네, 변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이가 약간씩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르고 있냐면은 이 변이가 전파는 용이한지 또는 병원성은 더 강한지 이건 아직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에서 발견된 것이 G형이니까 이것이 병원성이 더 강하고 전파력이 더 강해서 지금 이태원발의 확산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오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긴장이 좀 이완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이나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거를 약간 등한시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파가 잘 일어났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전파가 더 잘 일어난 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으로서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변이 때문에 전파가 좀 더 용이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섣부른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G형 바이러스의 경우에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어린이 괴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더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A, B, C형을 가지고 괴질을 일으키는지 또는 서로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괴질이 괴질이 보이는 증상이 가와사키 병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 가와사키 병을 일으키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도 실제로 가와사키 병과 유사한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G형이 가와사키 질환과 같은 이런 괴질을 더 잘 일으킨다라고 하는 연구나 결과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형이 우리나라에서 이태원발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심지어 엄밀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이 개원하기 때문에 네. 이 괴질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니까요. 네. 이 괴질과 G형과의 관계는 아직은 없다. 또는 그것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아무래도 이 다중 이용 시설, 동전 노래방 같은 이런 집합 시설에서 아무래도 발생 전파되다 보니까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하고 나섰습니다. 명단 작성, QR카드 도입 등의 대책이 있었는데 이런 대책들이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반쪽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코인 노래방 하나만 예를 들면 코인 노래방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될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코인 노래방 그 자체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코인 노래방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대책은 코인 노래방에 대한 것이거든요. 명단을 작성해야 되고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코인 노래방을 이용하시는 분인 경우에도 가령 코인 노래방을 이용하시는 분이 한 분이 아니고 한 두 분이나 세 분이라고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염이 돼 있을 경우에는 코인 노래방의 소독이나 환기나 명단 작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노래를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노래방에서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해야 되고 소독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맞는 조치이기는 하지만은 이것만으로 코인 노래방을 통한 감염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코인 노래방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코인 노래방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자제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어제 23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 23명 중 국내 감염이 19명이고요. 경기 13명, 서울 4명, 대구, 경남 각각 1명씩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4명이며 사망자는 어제 2명 늘면서 모두 266명입니다. 또 어제 하루 32명이 추가 격리 해제됐는데 이로써 완치자는 1,194명입니다. 교수님, 이렇듯 이렇게 이태원 클럽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10명에서 30명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명대가 나왔고 이 중에서 국내 감염이 19명, 이태원 클럽발 감염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왜 우려하느냐 하면은 이제 호흡기 질환이 겨울이 되면 가을 겨울이 되면은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대표적인 감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감기가 주로 어디를 통해서 확산이 되느냐 하면 학교를 통해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픈 아이, 감기에 걸린 아이 한 명이 있을 때 학교에서 확산이 되고 그렇게 전파가 된 아이들이 집으로 와서 이제 가족들에게 옮기고 그러면서 지역 사회로 전파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코로나19도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호흡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감기처럼. 그러니까 지금 지역 사회에서의 전파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을 계속 높이느냐 하면은 학교를 통한 감염, 그리고 감염된 아이들이 집으로 와서 가족에게 옮기고 가족이 다시 지역 사회로 전파하는 이런 개연성, 이런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10명대에서 오늘은 거의 국내 발생 양상이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19명이 전부 이제 이태원 발인지 아닌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태원 발로 읽히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계속 전국화되는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차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으면서 위험도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미 고3은 등교 개학을 했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더 어린 아이들도 등교 개학이 되기 때문에
이 감염세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은 학교를 통한 전파 양상의 가능성이 계속 줄어들겠지만 지금 이미 지역 사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학교를 통해서 지역 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 압력이 상승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3은 이미 등교를 시작을 했고 오는 27일부터 순차 등교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 순차 등교도 좀 미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3이 등교를 할 때부터 등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총리와 교육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거론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누구를 위한 등교 계약이냐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교 계약을 고3은 일단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음 주 수요일에는 고2, 중3, 초1, 2학년, 유치원까지 지금 이제 등교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고 당국에서는 등교 계약을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이런 어린아이들 경우 고3을 제외한 다른 어린아이들에 대한 계약은 이번 학기는 전면적으로 중지를 해야 되고 오히려 2학기를 준비하면서 남아있는 학사 일정은 온라인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차라리 다음 학기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는 거를 교육당국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더 어린 아이들의 학생 등교는 전면적으로 중지돼야 되고 재검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날씨가 점차 더워지면서 이렇게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에도 이 마스크 지침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여름의 경우에는 뭐 폭염일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면서 이 마스크 지침을 좀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등교한 학생들인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기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제 생각으로는 KF80이나 덴탈 마스크 거기에다가 학생들한테 이제 비누로 손 씻기, 거리두기 이런 거 지침을 좀 지키도록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도 지금 약간 우려는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확진자 수가 좀 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마스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일에 확진자 수가 좀 더 줄어들거나 둔화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KF80이나 덴탈 마스크 쪽으로 가는 게 이번 여름을 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과연 이 백신 개발이 언제쯤 될 것이냐. 올 가을부터 시작해서 뭐 내년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정말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예. 교수님은 이 백신 개발 과연 언제쯤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이제 기술에 따라 좀 다른데요. 어떤 기술은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있냐면은 어떤 기술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영국 회사인 애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미 정부가 이미 1조 5천억 원을 미리 지불을 했습니다. 3억 도즈를 받기로 하고 이미 지불을 했고 영국 정부도 1조 원 정도를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1억 도즈를 받기로 하고 그런데 네. 이것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그런 제조합 백신인데 이 백신이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오래 테스트해야 되는데 이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한 번만 투여를 하게 되면 충분한 백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안전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사람에게 투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오히려 언론 보도에서 한때는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언급되지 않는 백신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네. 중국발 백신입니다. 중국의 한 4개 기관과 정부가 아주 과감하게 지금 이 백신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백신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은 항체로 되어 있는 백신인데 제가 네. 볼 때는 향후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 중국발 백신이 아마 제일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쪽에 상당히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기반으로 상당히 신속히 그쪽 지역에 백신을 투여하면서 아마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항체 기반의 백신이 상당히 일단 결과는 좋아요. 결과도 상당히 좋고 상당히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어서 향후 굉장히 빠른 조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 백신인 경우에는 내년 초에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오히려 전혀 주목을 못 받았지만은 이 중국 백신이 가장 아마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데 아마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 23명 중 국내 감염이 19명, 이렇게 조용한 전파, 무증상 전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방역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